장례식 끝나자마자 내쫓긴 68세 할머니. 그런데 진짜 장례식은 그날 밤 시작이었다. 일부 내쫓긴 아내의 시작. 사람들은 남편이 죽은 아내가 제일 불쌍하다고들 하죠. 아닙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건 남편 장례식 끝나자마자 자식들에게 쫓겨나서 혼자 편의점에서 컵라면 먹는 할머니입니다. 바로 저처럼요. 제 이름은 한서진, 올해 68살입니다. 남편 정도연 씨가 세상을 떠난 지 사흘째 되던 날 장례식장은 발 디딜 틈이 없었죠. 사람들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힘내세요. 하지만 제 머릿속엔 딴 생각뿐이었습니다. 이제 사모님 소리도 끝이구나. 제 시선은 영정 앞에서 어깨를 들썩이며 울음 흉내를 내는 자식들을 향해 있었어요. 첫째 아들 정태훈, 45살. 겉으론 잘나가는 회사원처럼 굴지만 사실은 비투성이. 눈물 한 방울 없이 어깨만 들썩이던 모습, 배우 같았죠. 그 옆에는 딸 정윤서, 42살. 엄마하며 제 손을 꼭 잡았지만 그 눈동자는 제 손목 시계와 목걸이를 훑고 있었습니다. 저거 팔면 얼마쯤 나올까? 그런 표정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진짜 연극의 주인공은 막내 며느리 박유진이었습니다. 어머니, 죽이라도 좀 드세요. 눈이라도 붙이세요. 장례식 내내 제 옆에 붙어서 착한 며느리 연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녀 머릿속엔 오늘 들어온 조의금이 얼마일까? 계산기가 돌고 있었죠. 사람들은 저를 운 좋게 돈 많은 남자 만나 평생 편하게 산 여자, 그렇게 봤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몰랐을 겁니다. 남편 정도연은 서진의 곳간이라는 반찬회사의 겉보기 사장일 뿐 진짜 사장은 바로 저 한서진이었어요. 단지 남편 체면을 위해 숨겼을 뿐이죠. 2부 진짜 장례식의 시작. 3일 장례가 끝나고 저는 평생 살던 창명동 자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좀 숨을 돌리려는데 며느리 박유진이 제 앞을 막아섰죠. 어머니, 잠시 앉으세요. 그 차가운 목소리에서 저는 바로 알았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그날 밤 우리 집에서는 두 번째 장례식이 시작됐습니다. 바로 한서진의 장례식이었죠. 이제 아버지도 안 계시고 이 큰 집을 혼자 차지하실 순 없잖아요. 유진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뒤에는 아들, 딸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좋은 요양원 알아봤어요. 편히 쉬세요, 어머니. 말은 달콤했지만 결국은 한마디였습니다. 나가세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일 아침에 나가마. 그 말을 하자마자 아이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와, 생각보다 쉽네 하더군요. 그날 밤 저는 낡은 속옷 몇 개만 챙겨서 40년 살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타고 내 자식들이 절대 상상도 못할 곳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3부 진짜 사장의 반격. 며칠 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첫째 태훈이 정장을 차려입고 서진의 곳간 공장으로 들이닥쳤답니다. 내가 새 사장이다. 하지만 경비 아저씨가 막았습니다. 사장님 아드님은 모르겠는데 이 회사 사장은 한서진 사장님이십니다. 태훈이는 얼굴이 새빨갛게 변하며 소리쳤죠. 우리 아버지 회사야. 그때 장기석 공장장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아드님 착각하셨습니다. 이 회사의 진짜 주인은 사모님이 아니라 사장님이십니다. 아버님은 그분의 남편일 뿐이었죠. 결국 태훈은 쫓겨났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저는 호텔방에서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너희들이 내쫓은 그 늙은 여자가 너희가 믿었던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되겠지. 사부 유언장의 날. 며칠 뒤 아이들에게서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엄마, 명성타워 세금 고지서가 왜 우리한테 와? 공장 주인이 엄마래요. 이게 뭐예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거 너희 아빠 재산이라며? 알아서 해라. 그리고 며느리 유진에게서 문자가 왔죠.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발 돌아오세요. 설명 좀 해주세요. 읽고는 그냥 삭제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변호사를 샀습니다. 유언장 공식 개봉을 하자. 좋다, 나도 기다렸다.
그날 저는 백화점 명품관으로 갔습니다. 직원이 길 잘못 든 시골 할머니 보듯 쳐다보더군요. 지갑에서 한서진 이름이 새겨진 블랙카드를 꺼내자 직원이 허리를 구부리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이쪽으로 오세요. 그날 산 옷값이 자동차 한 대 값이었지만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이건 40년을 남편 그림자 뒤에 숨어 살던 나에게 주는 첫 번째 선물이었으니까요. 오부 유언장의 공개. 월요일 변호사 사무실. 검은색 고급차에서 내리자 아들, 딸, 며느리, 사위까지 모두 제 모습을 보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당당히 자리에 앉아 말했죠. 자, 이제 유산 파티를 시작해볼까? 뚱뚱한 남자 배성우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아들 정태훈, 막내 아들 정민우에게 각각 1억 원. 순간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죠. 며느리 유진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문장. 나의 사랑하는 아내 한서진에게 위의 금액을 제외한 모든 재산을 준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가짜예요. 유진이 소리쳤습니다. 저 할머니가 꼬드겼을 거예요. 그때 문다인 변호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허위 발언은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합니다. 유진의 얼굴이 파래졌죠. 문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이건 창명동 자택 등기 서류입니다. 주인 이름을 큰 소리로 읽어보시죠. 한서진. 자식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어지는 자료. 서진의 곡간법인 등기. 사장 한서진. 명성타워 소유권자 한서진. 총 자산 약 680억 원. 며느리 유진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말했습니다. 그래, 너희가 거머리라고 부른 그 늙은 여자가 이제 너희 아버지보다 10배는 부자다. 6부 마지막 경고. 48시간 안에 내 집에서 짐 다 빼라. 남아있는 물건은 쓰레기로 처리할 거다. 그리고 저는 그들을 남겨두고 나왔습니다. 이틀 후 집 앞엔 유진 부모의 차가 서 있었습니다. 사부인, 아무리 그래도 자식들을 내쫓다니요. 저는 서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여기 제 이름 한서진. 이 집의 주인은 나입니다. 유진의 부모는 얼굴이 굳어졌고 유진은 눈물도 못 흘렸습니다. 사부인, 따님 교육을 참 훌륭히 시키셨네요. 남의 집 재산 탐내고 시어머니 내쫓는 아이로요. 그 말에 유진의 아버지가 분노했습니다. 이 왼수 같은 것, 당장 나가. 그들은 그렇게 떠났습니다. 7부 그 후 며칠 뒤 변호사 송태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끝났습니다, 사장님.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40년 만에 진짜 제 이름으로 사는 순간이었죠. 자식들은 각자 벌을 받았습니다. 태우는 받은 1억을 주식에 날리고 빚더미에 올랐고, 윤서는 남편과 싸우다 건강을 잃었으며, 민우는 결국 모든 걸 잃고 술에 기대다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팔부 엄마와 아들. 병원 이름은 한서메디컬센터. 의사는 말했습니다. 죽진 않았지만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비상연락처엔 제 번호 하나만 남아있더군요. 결국 그 아이가 가장 힘든 순간에 찾은 사람은 이 엄마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민우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정말 나쁜 놈이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민우야, 나는 너를 용서한다. 하지만 네가 저지른 일을 없던 일로 해줄 순 없다. 내 인생은 네가 다시 세워야 한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에서 저는 처음으로 한 남자의 책임을 보았습니다. 구부 한서진의 새로운 삶. 지금 저는 창명동 자택에서 혼자 삽니다. 정원에 꽃을 가꾸고 드라마를 보고 친구들과 맛있는 걸 먹으러 다니죠. 누군가는 외롭지 않냐고 묻습니다. 아니요, 전혀요. 평생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 살다가 이제야 제 이름 한서진으로 살아가니까요. 제 꿈은 단 하나, 서진의 곡간을 대한민국 최고의 반찬 회사로 만드는 것. 그게 제 마지막 인생 목표입니다. 10부 한서진의 메시지.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첫째, 가족이라고 무조건 믿지 마세요. 피가 섞였다고 해서 내 편은 아닙니다. 둘째,
나 자신을 잃지 마세요. 나를 지킬 수 있는 건 결국 나 자신입니다. 셋째, 돈의 힘을 무시하지 마세요.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은 나를 지킬 수 있는 방패입니다. 특히 여자라면 나이가 들수록 더더욱 자신의 힘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아주 멋지게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갈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야 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